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비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풍수를 이용한 자녀의 창의력 높이기입니다. 풍수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학습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더 나은 성적과 무한한 창의력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대운과 재물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풍수와 창의력의 관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풍수는 공간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공부방이나 창의 활동 공간의 풍수를 잘 조정하면 학습 능력과 창의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 가지 연관성을 살펴봅시다. 첫째, 창의력 증진의 역사. 고대 중국에서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풍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둘째, 에너지 흐름의 중요성. 방 안의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더 집중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색상과 감정의 연결. 특정 색상은 감정을 자극하여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은 지적 자극을 제공하고 파란색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 방의 이상적인 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책상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책상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책상을 방의 북동쪽에 배치하면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북동쪽은 교육과 지식을 상징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째, 책상 배치의 중요성. 책상이 문을 등지고 있지 않도록 배치하세요. 이는 아이들이 더 안정감을 느끼고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조명 사용법.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밝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하세요. 자연광이 부족할 경우 밝은 LED 조명을 사용해 보세요. 셋째, 깨끗한 환경 유지. 책상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 집중력을 높이세요. 잡동사니는 창의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침대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대는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침대의 위치 또한 중요합니다. 침대는 방의 남서쪽에 배치하여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째, 침대와 창문. 침대가 창문 바로 아래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둘째, 차분한 색상 사용. 침대 주변에는 차분한 색상의 벽지나 장식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높이세요. 라벤더 색상은 특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좋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셋째, 편안한 침구 선택. 부드럽고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여 더 나은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침구의 색상도 차분한 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색상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의력을 높이는 색상을 살펴봅시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 안에 밝고 생동감 있는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은 창의력과 지적 능력을 자극하는 색상으로 공부방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째, 노란색의 효과. 노란색은 기쁨과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벽이나 책상, 의자 등의 포인트로 사용해 보세요. 노란색은 집중력을 높여주고 아이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파란색의 효과. 파란색은 차분함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침구나 커튼 등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파란색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셋째, 다양한 색상 활용. 하나의 색상만 사용하지 말고 다양한 색상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으세요. 예를 들어 노란색과 초록색을 조합하여 밝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균형 잡힌 색상 조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색상을 조합하여 방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과 파란색을 함께 사용하면 창의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째, 색상 조합의 원리. 서로 보완하는 색상을 조합하면 에너지를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과 초록색은 함께 사용하면 활기찬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둘째, 포인트 컬러 사용법. 주 색상에 보조 색상을 추가하여 공간의 깊이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벽에 흰색 액센트를 더해 보세요. 셋째, 삼각형 배치. 색상 조합을 삼각형 형태로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균형 잡힌 공간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소파, 러그, 벽 장식에 색상을 삼각형으로 배치해 보세요. 넷째, 다양한 텍스처 사용. 같은 색상이라도 텍스처가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공간의 깊이를 더하세요. 예를 들어 벨벳 소파와 면 소재의 쿠션을 조합해 보세요. 네 번째로 장식과 아이템 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벽 장식이 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경관이나 추상화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째, 자연 경관의 효과. 자연 경관 사진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여 아이들이 더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추상화의 효과. 추상화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돕습니다. 추상화는 자유로운 형태와 색상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셋째, 아이들의 작품 전시.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나 만든 작품을 벽에 전시하여 창의력을 높이세요. 이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합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배치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방에는 창의력을 높이는 아이템을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색상의 펜, 노트, 그리고 창의적인 도구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세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째, 창의적 도구 배치. 다양한 색상의 펜과 노트를 책상 위에 놓아 아이들이 언제든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더 자주 창의적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둘째, 정리정돈의 중요성. 아이템을 정리정돈하여 아이들이 필요한 도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리된 공간은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셋째, 다양한 소재 활용. 다양한 소재의 도구와 장난감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촉감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높이세요. 예를 들어 나무, 플라스틱, 금속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오행과 색상의 조화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목, 화, 토, 금, 수를 통칭하는 오행이라는 것과 색상의 관계를 고려하여 색상을 선택합니다. 각 오행은 특정 색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공간의 에너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목기와 녹색. 목 에너지는 녹색과 관련이 있으며 성장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녹색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화기와 빨간색. 화 에너지는 빨간색과 관련이 있으며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활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아이들의 활동성을 높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셋째, 토기와 노란색. 토 에너지는 노란색과 관련이 있으며 안정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주방과 거실에 적합합니다. 노란색은 따뜻한 느낌을 주어 가족 간의 화합을 돕습니다. 넷째, 금기와 흰색. 금 에너지는 흰색과 관련이 있으며 순수함과 명확함을 상징합니다. 사무실과 서재에 적합합니다. 흰색은 집중력을 높이고 명확한 사고를 돕습니다. 다섯 번째, 수기와 파란색. 수 에너지는 파란색과 관련이 있으며 지혜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침실과 욕실에 적합합니다. 파란색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한 환경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풍수 적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풍수를 적용할 때는 아이들의 성향과 취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강렬한 색상이나 장식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째, 과도한 색상 사용 피하기. 한 공간에 너무 많은 색상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주 색상과 보조 색상을 적절히 조합하세요. 예를 들어 방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하기보다는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연광 활용. 색상을 선택할 때 자연광의 영향을 고려하세요.
자연광이 풍부한 공간에서는 더 밝은 색상을 사용하고 어두운 공간에서는 부드러운 색상을 사용하세요. 자연광은 아이들의 기분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셋째, 명도와 채도 조절. 밝고 활기찬 색상은 주로 거실과 주방에 사용하고 차분하고 낮은 채도의 색상은 침실과 욕실에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주방에는 밝은 노란색을, 침실에는 부드러운 파란색을 사용해 보세요. 넷째, 개인의 성향 반영. 각 개인의 성향과 취향을 고려하여 색상을 선택하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상을 반영하여 방을 꾸며주세요. 다섯 번째, 테스트 페인트 사용. 본격적으로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작은 공간에 테스트 페인트를 사용해 보세요. 이는 색상이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벽면에 테스트 페인트를 사용해 보세요. 여섯 번째, 색상 변화 적응 시간. 새로운 색상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색상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풍수를 이용한 자녀의 창의력 높이기 비법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풍수의 지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